스쿠터에서 꺼내 왔을 때의 배터리 잔량이 18%, 17%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각각.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3시간 20분 지나고 나서 배터리 쪽을 보니까 아직 4칸이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80%가 아직 덜 채워졌다는데, 그때 3시간 20분 지나고, 그리고 전압도 71V 정도예요. 100% 정도가 되려면 72.3V 정도가 돼야만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충전하면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충하는 데는 4시간 이상 5시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TNK 프리 김별입니다. 이쿠터의 E5, 이쿠터에서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E5 모델이 되겠습니다. 차량 가격이 700만 원이 넘어요. 보조금을 받고도 약 500만 원이 넘어가는 전기 스쿠터입니다. 국내에서 현재까지 판매되는 전기 스쿠터 중에서 BMW C54를 빼고 가장 비싼 가격이고, 출력도, 모터 출력도 BMW C54를 제외하고 그냥 최상급에 이르는 전기 스쿠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보시다시피 외형을 좀 보시면은 캐리어가 좀 달렸어요. 캐리어가 달리다 보니까 좀 더 멋진 부분에서는 좀 디자인 면에서는 떨어지는 감이 있긴 합니다. 무빙에서 쓰는 차량을 탑박스를 빼고 제가 한 며칠 정도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쿠터 E5 크기가 보시면 PCX보다 살짝 작은 정도예요. 몇 센치 좀 작다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옆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측면 부분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는, 실버 색깔로 되어 있는 두꺼운 부분 패널을 보실 수 있어요. 대각선으로.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차량 느낌이 되게 굵직굵직한, 약간 탱크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서 아주 디자인이 멋지다라기보다는 약간 웅장한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어는 앞에는 14인치, 뒤에는 13인치, 1인치가 작습니다. 하지만 뒤에 쪽 타이어가 좀 더 광폭으로 되어 있는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LED DRL 같은 게 표시되고요. 3구의 라이트,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뒤 전부 다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 앞과 뒤 전부 다 AB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랙션 컨트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모터는 이쪽 센터에 위치해 있고요. 뒷바퀴하고 체인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체인뿐만이 아니라 고무벨트까지도 같이 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현재 국내 판매하는 차량 E5에서는 체인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쓰니까 배터리를 탈부착이 가능해요. 근데 탈부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배터리 팩 하나가 무려 17kg에 이르는 상당히 무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팩이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울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트 쪽에서 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무게가 더 있어서 그런 편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전동을 동작해서 시트를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트를 제끼고 여기 커버를 열어서 배터리 팩 2개를, 케이블을 제거하고, 그리고 배터리 팩을 하나 둘씩 빼야 됩니다. 사용하는 전력은 64V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팩 2개가 병렬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하나만 써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출력이, 모터 출력이 9.6kW의 출력인데 배터리 하나만 쓰게 되면 출력은 반절로 줄기 때문에 비싼 스쿠터를 해서 출력을 반절 줄이고 타게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2개를 같이 쓰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배터리 셀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 셀, 원통형 셀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64V짜리 45A짜리가 하나의 팩이에요.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해서 64V 90A에 배터리 용량을 따지자면 5.76kWh 정도의 상당히 큰 용량의 배터리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고무마개로 해서 USB-A 타입에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하나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주행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미러링도 가능하고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미러링을 하다 보면 휴대폰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런 데다 놓을 수 있는 그런 함이나 이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살짝만 해서 휴대폰을 하나 내부에 넣어놓고 케이블을 연결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브 박스가 이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열고 여기 상당히 깊이 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쑥 들어가게 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닫아야 돼. 안 그러면 이렇게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래 바닥면이 고르지가 못해서 이런데요. 시트 포지션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바닥으로부터 시트 포지션이 820ml다 보니까 PCX나 이런 데가 760단이에요. 그러니까 한 5, 6cm가 더 높다 보니까 뒤꿈치를 살짝 들게 되는 이런 시트 포지션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발 이렇게 지지대나 발을 편히 놓고 뻗을 수 있는 발판은 상당히 편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크기도 상당히 넓어서 이렇게 놓기 편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생긴 외형하고 다르게 타보면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진동 흡수나 이런 게, 그리고 과속 방지턱을 넘었을 때도 아주 부드럽게 넘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굴곡이 심하지 않은 데서 잔진동이 오는데 이 잔진동도 잘 걸러주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SUV를 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최저지상고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타고 가면 상당히 높이 이렇게 높은 차를 타고 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장 큰 특징 중에, 외형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 화려한 디스플레이, 그리고 동그란 원형의 조작 버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원형의 로브를 통해서 요 안에 있는 스크린 클러스터를 통해서 어떤 세팅 값을 조절하는데 이게 굉장히 편해요. 아주 편해요. 이게 홈 버튼, 이전 버튼, 그리고 설정하는 버튼,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원형으로 조작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편하다 보니까 아주 손쉽게 설정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출발하려고 할 때 이쪽에 파킹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스크린에 6.8인치 정도 되는 가로로 긴 스크린인데 이게 화면이 켜져요. 그리고 다시 P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이때부터 레지 상태가 바로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끄는 것도 아주 쉬워요. 이 원형의 도구를 두 번 누르면 뭐 종료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종료하겠다 선택해서 누르면 바로 화면을 끄고 주행을 종료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주 편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일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고 레디 버튼을 누르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없어서 약간의 안전이 염려스럽긴 하지만 빠르게 출발하고 빠르게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테마나 이런 것들도 네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선택 가능하게 해서 테마를 바꿀 수도 있고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도 있는 이런 버튼인데요. 항상 세 가지를 선택 가능하고 하나는 기본적으로 디폴트입니다. 스포츠 모드는 디폴트고, 그리고 나머지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 가능하게 되는데 파워, 시티, 에코 이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가능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푸시 버튼을 통해서 선택 가능한 세 가지 드라이브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 이렇게 두 가지가 묶여서 누를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드라이브 모드 선택 가능하게 됩니다. 파워, 시티, 에코 같은 경우 전부 다 해도 50km를 넘기기가 힘든 그런 드라이브 모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속 50km가 넘다 싶으면 무조건 스포츠 모드로 사용해서 주행해야 됩니다. 이 조작 버튼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조작 버튼들이
앰비언트 라이트처럼 버튼 사이에 이렇게 살포시 파란색으로 스며 나와서 더 고급감을 더 가미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토라이트 기능도 있어서 이거 자동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조작 버튼의 이런 부분은 되게 화려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행하다 보니까 초기에 켰을 때만 총 주행거리가 나오고 주행하는 도중에는 트립으로 바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게 언제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없다 보니까 총 주행거리는 항상 보여지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도 있어서 뭐 이게 많이 쓸까? 뭐 도심지에서는 크게 쓰이지 않겠지만 장거리 투어링을 한다면 크루즈 컨트롤이 잘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미러의 시야각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쿠터 E5를 좀 며칠간 타보니까 장점, 단점을 좀 구분해 봤어요. 장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부드러운 서스펜션, 부드러운 승차감이라고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려한 계기판, 그리고 빠르게 변경 가능한 이쪽 원형의 노브, 세팅 값을 아주 빠르게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중형차, 대형차급을 타는 듯한 느낌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브레이크를 누르는 부분하고 스로틀하고 조작 반응이 원활하지가 않다는 부분이에요. 스로틀을 당기다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잡게 되고 거기서 놨을 때 다시 스로틀을 당기면서 이때 바로 동력 전달을 끊어버리게 돼요. 브레이크를 누름과 동시에 바로 동력 전달을 끊을 게 아니라 약간의 유격을 두면서 동력 전달을 서서히 끊어야 부드럽게 모터가 가속되고 감속되고 하는 부분을 뭔가 이질감 없이 주행 가능한 그런 부분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부분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언덕길에서 정차했을 때예요. 신호등 앞에서 정차해 있다가 브레이크를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스로틀을 당겨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천천히 놓으면서 스로틀이 부드럽게 동작하면서 차량이 서서히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완전히 놓고 그때 스로틀을 당겨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뭔가 주행감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주행감이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전기 스쿠터도, 전기 이륜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모빌리티 수단들이 거의 전자제품화 되어 있어요. LTE 통신도 가능하고 또한 GPS도 있다 보니까 차량이 시동을 꺼져 있다 해도 24시간 감시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 전력 상태에서의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12시간 정도를 시동을 끄고 다시 켰을 때 배터리 소모량은 1%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1%가 안 되거나 그 정도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대기 전력 소모량은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배터리 팩 하나의 무게가 17kg입니다. 그래서 220V로 직접 연결해서 충전하지 않는 한 배터리를 탈착해서 집에까지 들고 가서 충전을 해야 된다면 충전의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의 배터리 용량과 무게라면은 전기차처럼 직접 전기차 충전소에서 고속 충전을 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는 뒤에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10도 이하에서 이틀 3일 정도를 완충하고 나서 주행하고 난 결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